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방송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 총장을 만나 올해 구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희 경상국립대학교는 시청자 여러분과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작년 1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올해에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 지난해 경상국립대가 개교 77주년. 네, 그렇습니다. 이었죠. 네. 총장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성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것들은 지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사실 지금까지의 오랜 역사나 규모에 비해서 또 실제로 갖고 있는 내실에 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지표들이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다,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그런 어려운 환경이 2024년을 바닥으로 해서 2025년부터는 다시 상승 곡선으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적인 국제 저널의 논문 양이 1년 사이에 20%나 증가했다든지 또는 학생들 취업률이 거점 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든지 네. 또는 우리 재학생 충원율도 3%포인트 이상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학교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네. 2024년을 바닥으로 한 다음 2025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2000년도 평가에서 그것 또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이 얼마나 특성화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특성화를 가장 잘한 대학으로 선발이 된 것이다 하는 측면도 중요한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25년을 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26년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시무식에서 발표하신 4대 경영 목표를 시청자분들께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무식에서 제가 4가지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대학이 우주항공 방산 분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역 산업에 잘 맞는 분야로 특성화해라. 그러면 그 특성화 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우주항공 방산 측면에서는 뭐 대한민국 산업이 70% 이상 집적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주항공 방산 분야 특성화를 한결 더 가속화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1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인 열풍이기도 합니다만 AI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AI 분야에 대한 집중이 아주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분야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야 되겠다. AI 관련되는 단과대학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AI 관련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대학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외국인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 대학의 국제화 측면에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외국인만 뽑는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3월 1일부터 이제 학생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어떤 국제화 지표, 세계화 지표를 큰 폭으로 올리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률 아니겠습니까? 예. 취업률을 작년 대비로 10%포인트 이상 올려놓겠다. 그래서 우리 취업률이 지금 사실은 60%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60%에 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률 60% 이상으로 한번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렇게 4가지를 제가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신문식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일단 이 4대 목표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계획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추진 전략이 좀 있습니까? 우주 항공 방산 분야 특성화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네. 기존에 있던 우주항공대학만 가지고는 규모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우주항공 말고도 잘 나가는 방산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합치려고 하면 우주항공대학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주항공방산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우주항공방산대학이 되면서 기계라든가 IT라든가 소재라든가 바이오 분야의 교수님들을 대폭 좀 더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서 그래서 우주항공방산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규모를 한 2배 정도 키우고 좀 더 다양한 분야를 흡수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IT 공대를 현재로서는 AI 공과대학으로 확대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IT에서 다루고 있던 다소 좁은 분야를 더 크게 확대해서 AI로 바꾸면서 AI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고 싶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 별도의 학부를 만들고 네. 일단 목표는 100명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100명씩이면 4년간 하면 4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을만을 뽑는 이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는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정원 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만 오면 얼마든지 학생 수를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제 계획은 한 학년에 장기적으로는 한 250명 가량씩 늘려서 외국인 학생이 이제 학부생 기준으로 볼 때 한 1,000명 정도 되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부생 1,000명, 대학원생 1,000명, 의학연수생 1,00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 5년 이내에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외국인 학생만 3,000명 정도 되도록 예.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률 부분도 아주 전략이 중요한데요. 올해에는 취업률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 취업 전문가들을 대폭적으로 저희가 좀 위임을 하고 끌어들여서 학생들 취업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산업체 경험이 많고 또 산업체하고 연결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취업률을 상승 포인트 기준으로 한 10% 포인트 이상 상승을 시키고 싶고 한 10% 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 국립대학 중에서는 최상위권이 됩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캠퍼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친환 캠퍼스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착공식이 성대하게 네. 열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칠암 캠퍼스가 사실 일시적으로 한 2년 정도 칠암 캠퍼스의 일부 학과들이 가자로 옮겨가면서 조금 공동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작년부터 그것을 메꿔 나가고 있는 흐름에 있는 것이고요. 일단 작년에는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 산학협력단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칠암동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이 150명이면 과거에 경남과기대에 있던 직원들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학협력단을 옮겨간 것의 의미는 앞으로 경상국립대학교의 어떤 창업이나 산학협력은 칠암 캠퍼스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 혹은 사령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평생교육원 기능도 과거에 경남과기대에도 있었고 경상국립대학교에도 있었는데 칠암동으로 다 몰아서 칠암동에서 이제 평생교육 기능도 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26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간호학과도 양교에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대 캠퍼스에 있던 경상대학교 간호학과를 거꾸로 칠암 캠퍼스로 옮깁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은 이제 간호대학 전체가 칠암 캠퍼스에 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간호대학의 학생 수가 상당히 많고요. 또 대학원생들이 밤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캠퍼스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뭐니 해도 그러나 이제 이 캠퍼스 활성화의 활용 점정은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 그린 스타트업 빌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린 스타트업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건축비만 해도 300억 이상 들여서 새로 짓는 8층 건물인데요.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담장을 헐고 저희가 새로 이제 빌딩을 짓게 되는데 이름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산학협력단을 2025년도에 칠암 캠퍼스로 옮긴 것은 칠암 캠퍼스를 산학협력 캠퍼스로 만드는 것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스타트업 빌딩이 이제 준공이 되면 칠암 캠퍼스의 인프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하고 연계가 되냐 하면 결국 진주에 있는 국가항공산단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도 있지만 조그만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학 캠퍼스만큼 좋은 환경이 없거든요.
그린스타트 빌딩이 준공이 되고 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항공국가산단이 갖추어져서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계속 내려오게 되고 또 우주항공청이 정착을 하면 제 생각에는 3, 4년 이내에 우리 칠한 캠퍼스는 완전히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같이 산학협력 캠퍼스로 네.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도 있는데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를 넘어 올해부터는 우주항공특성화대학원 본부 이전 계획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관련 추진 계획과 또 향후 대학원 기능 확장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글로컬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4년 9월부터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라고 하는 학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학과를 만드는 것에는 이제 사천시가 거의 전액을 지원하다시피 해서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주고 학생들 등록금도 사천시가 약 70% 가량 지원을 하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그런 학과가 이미 하나 있는데요. 그 학과 하나만으로는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냐면 그 사천에 우리 학교 부지 약 4만 평 가량 있는 것을 지금은 부지 상태로 있는데 그걸 일반 대학 캠퍼스로 설립 인가를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1일 전에 설립 인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설립 인가가 나면 기존에 약 한 20년 가량 좀 넘게 된 가자동에 있는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산업체에 있는 재직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정규 학위 과정인데요. 이 학위 과정 본부를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을 사천 캠퍼스로 옮기려고 합니다. 교육부 인가가 나는 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주로 야간 재직자 과정으로 정규 학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원은 사천에 본부가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있는 캠퍼스는 주로 사천 지역에 있는 우주항공 혹은 방산 관련되는 인력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캠퍼스가 될 것이고 진주 지역에 있는 재교육을 담당하는 캠퍼스는 칠암 혹은 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산학협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교 전체의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는 이제 진주에 있는 칠암 캠퍼스가 되지만 특히 사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의 장은 사천 캠퍼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새 정부하고 발을 맞춰서 우주항공 방산 특성화를 하면서 아마도 올해 우주항공 방산연구원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연구원을 하나 만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구원을 만들게 되면 그 연구원에는 여러 가지 소형 실험 장비도 있지만 대형 실험 장비들이 들어가는 실험실도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실험 장비들이 들어가는 실험실은 지금 현재 제 아이디어로는 사천 캠퍼스에 주로 집적을 시켜서 사천에서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상국립대가 캠퍼스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가자와 칠한 캠퍼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주신 사천 캠퍼스 그리고 통영, 부산, 창원 산학 캠퍼스까지 정말 다중 캠퍼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각 캠퍼스 고유 특성을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는 운영 노하우는 어떻게 되실까요?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러운데요. 네. 캠퍼스는 모아야 합니다. 네. 예, 캠퍼스는 모아야지 한 곳에 집적을 시켜야 그 학생들을 위한 각종 다양한 고품질의 혹은 고품격의 교육, 연구, 문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자 캠퍼스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가자 캠퍼스에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캠퍼스를 여러 개 나눠 놓으면 학생들이 그 캠퍼스의 미묘한 환경에도 반응을 하게 되고 어느 캠퍼스에서 학생을 모집하느냐에 따라서도 지원율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다 모아야 하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캠퍼스별로 캠퍼스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기본 구상입니다. 강력하게 특성화를 해야 되겠다.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자 캠퍼스하고 칠한 캠퍼스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약 30여 년쯤 됐네요. 옛날에 이제 통영수산대학과 통합을 해서 통영에도 저희가 캠퍼스가 있습니다. 해양과학대학 캠퍼스가 있는데요. 통영 캠퍼스의 경우에도 지금은 옛날에 통영수산대학이라고 하는데 있던 여러 학과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학과들이 다 있기보다는 좀 더 수산 해양 계열로 강력히 특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성화를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캠퍼스 내 수상 관련되는 정부 기관들을 지금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해 놓은 것도 있고 폐각 관련되는 연구시설도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제 새해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영은 수해양 쪽으로 강력히 특성화하고요. 부산은 일반 학생들이 가기는 좀 어렵고요. 부산은 이제 우리 제2동물병원을 부산에 짓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주로 수의대 학생들이 병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 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창원에도 저희가 캠퍼스가 있습니다. 창원에 캠퍼스가 있는데 창원은 교수님들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예. 창원을 좋아하시네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 학과가 지금 현재 한 개만 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학의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창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과 한 개 나가서 이게 지금 캠퍼스가 온전한 캠퍼스가 아닌데 창원에 차라리 몇 개 과를 더 보내서 더 키워야 되나, 아니면 창원은 완전히 산학협력 위주의 기능으로 바꾸고 일반 학과는 차라리 진주로 데리고 와야 되나, 네. 뭐 그런 류의 고민 속에 예. 사실은 있습니다. 예. 명쾌한 답을 못 드렸는데 큰 캠퍼스들은 반드시 특성화해야 되고요. 작은 캠퍼스들은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으면 일반 교육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산학협력 위주의 기능만 하고 일반 교육 기능은 본 캠퍼스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중심의 가자 캠퍼스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가배헌 한옥카페, 가자천 볼레로 문화거리 등 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 공간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키워가실 계획입니까? 네. 제가 있는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진주에서는 정말 진주 시민들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보물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 수가 약 2만 5천 명 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 대학이 우리가 진주시에 많은 연관을 맺고 또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 컴플렉스라든가 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한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홀이라든지 평생교육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접점을 찾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총장이 되고 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가배헌 한옥복합문화공간을 비롯해서 정문 바로 인근에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오셔서 대학 캠퍼스를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운동장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야간 조명을 설치를 해서 지역민들이 밤에 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 옆에는 우리 학생들이 농구나 풋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운동 시설을 같이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처럼 되어 있는 거죠. 수영장도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저희가 한 약 15년 가량 사실상 1년에 몇 번밖에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저희가 한옥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한옥을 이번에 이제 저희가 민간 경영할 사람들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조건을 내건 것은 이게 단순 카페여서는 안 된다. 한옥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진주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문화 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원하시면 전통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으면 전시회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일대를 스포츠 문화 공간화하고 밤에도 아주 환하게 밝혀서 우리 시민들이 경상남도 정도에서는 다른 데 가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자 했고요. 하나 더 이제 굳이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제 남아 있다면 진주시나 경상남도나 혹은 정부가 해야 될 가자천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가자천이 여름 아니면은 물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악취가 나기도 하고 쓰레기도 고이고 또 옛날에는 그 앞에 우리 뭐 학이라거나 이렇게 새들도 많이 와서 살았는데 지금 많이 사라지고요. 예. 갈 때만 지금 무성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에 모기도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만들어 놨으니 어쨌든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 그 가자천이 크지 않더라도 한 뭐 폭 2m 정도로라도 물이 좀 흐르게 하면
청계천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되도록이라도 물이 흐르게 하면 시민들께서 오셔서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를 잘 누리고 흘러가는 물에 발도 좀 담글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저는 경상남도에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그 젊은 거리만큼 좋은 공간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저는 꼭 우리 지역 사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서부 경남 청년들이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SNS 상으로도 도대체 경상국립대학교가 어디 있냐 한번 가보자 그런 여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뭐 우리 학교 홍보 측면에서도 좋고 또 진주시의 어떤 문화의 다양성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상국립대가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또 학생 수도 많아지다 보니 인근 원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진주시의회 간담회도 있었던 상황인데 LH 대학생 주택도 있지만 추가 확충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캠퍼스에 있던 학생들도 이제 수업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특정 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그 과가 있는 캠퍼스에서만 수업을 듣게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면 가자동에 와서 수업을 자기가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도록 하다 보니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원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지금 착공을 할 예정인데요. 가자동에 한 400명 정도 수용하는 생활관 건물을 하나 더 지금 곧 착공을 합니다. 아마 네. 빠르면 내년에 준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용 인원도 계속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H 등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칠암동이나 우리 칠암 캠퍼스에 아주 오래된 기숙사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몰고 캠퍼스 내에 청년 행복주택 같은 것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지금 제가 LH에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기회에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주 시내에 있는 뭐 가령 옛날에 국제대학 학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주시든 경남도든 혹은 정부가 좀 매입을 해서 이제 민간이 경영을 하면 우리 학생들은 가자동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요. 예. 또 이제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구도심이 학생이 한 300명, 400명 정도 그 기숙사에 가 있게 되면 도심이 훨씬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 이제 한 가지 해결책은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시내버스 교통비를 좀 우리가 뭐 시, 도 또 우리 학교와 같이 좀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중소도시 몇 군데, 도시는 중소도시인데 대학은 아주 큰 대학들이 있는 도시들이 미국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대학들에는 보면 대체로 그 학생들은 시내버스 대중요금이 무료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학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대학 도시는 그 대학 때문에 살아있는 도시거든요. 네. 뭐 우리 진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역시 진주 인구 중에서 경상국립대학교 관련 인구가 10% 가까이 되는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잘 되고 늘어나는 것이 바로 진주시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경상남도 포함해서 학생들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의 대중교통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기숙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학생들 생활비도 낮추고 구도심도 살리고 하는 그런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학령 인구의 감소, 또 AI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 구성원들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경상국립대를 비롯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대학의 학과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그 각 학과들은 다 우주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 학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지금 현대 학문 분야에서 있는 학과들은요, 짧은 것은 한 10년, 뭐 AI 학과라고 하는 게 생긴 것이 몇 년 됐겠습니까? IT 학과가 생긴 지 10년, 20년밖에 안 됐지 않았겠습니까? 오래됐다는 기계공학과도 생긴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생긴 학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학과도 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국립대학은 특히 교수님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아들은 공부 잘하면 의대 보냅니다. 또 안 그러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보냅니다. 뭐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그런데
다른 집 아들이나 딸이 우리 학과에 들어왔다가 난 이 학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취업이 잘 안 돼서 다른 학과로 가겠습니다. 그게 전과 아니겠습니까? 전과를 못 간다 합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극소수로 막아놓고 그 외에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과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더 크게 보면 우리 대학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우리 교육에 만족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육 수요자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과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과도 영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결국 우리 모든 국립대학들 포함해서 다 대학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강제로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을 우리 그 구성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는 반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남기실 말씀이 있을까요? 세계를 돌아보면 대학 때문에 발전한 지역이 있고요. 또 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대학이 발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과 지역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크게 보면 경남 지역, 좀 좁게 보면 우리 서부 경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우리 경남의 보물이다 생각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또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경상국립대 행보 앞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2026년 병우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SCS 신년 특별 대담. 지금까지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